안녕하세요. 공무원 영어 기본 이론 과정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8번째 강의네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동사의 형태와 관련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동사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일단 주어 동사의 일치 관계, 그리고 능동 수동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제 부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알아볼 내용은 여러분들 시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시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제 동사의 시제인데요. 일단 시제라는 개념은 시제, 시간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어떤 시제들이 있고 그 시제들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그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제는 동사의 시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시간이라는 개념은 시점이라는 개념과 기간이라는 개념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 각각의 시제가, 그죠? 이 시점과 관련되어 있는 시제들이 있고, 기간과 관련되어 있는 시제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먼저 전반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점을 나타내는 시제는 기본 시제입니다. 영어는 여러분들 그 시제가 총 12가지 시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진행 시제, 그리고 완료 시제, 그리고 완료 진행 시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 현재, 과거, 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 12가지 시제가 있는데 일단 시점과 관련되어 있는 시제는 기본 시제, 그리고 진행 시제입니다. 자, 시간상 어느 순간의 동작이나 상태를 표시하며, 그죠? 어느 순간, 그죠? 시점에서 어떤 일어나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시점에서 일어난 일을 표시한다. 그래서 현재 시제 있고, 그다음에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진행 시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표를 좀 만들어 보면 일단은 현재라는 시점이 있고요. 또 미래라는 시점도 있고 과거라는 시점도 있잖아요. 그죠? 이 기본 시제들은 각 시점에서 일어나는 동작이나 상태입니다.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행 시제가 있는데 진행 시제는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에서 진행되는 것, 현재에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의 현재 진행, 과거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과거 진행, 미래에서 진행되고 있을 일을 미래 진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 시제와 진행 시제는 이 시점과 관련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도록 하죠. 이제 기간의 개념을 나타내는 시제가 있습니다. 이 기간의 개념을 나타내는 시제가 우리가 이제 완료 시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완료 시제가 조금 어렵죠. 우리말에는 이 완료 시제의 개념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텐데요. 자, 이 기간을 나타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기간 개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완료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통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 기간을 우리는 현재 완료, have pp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완료가 있는데, 과거 완료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하진 않지만 문법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대과거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즉, 과거보다 하나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하나 먼저 일어난 이 대과거에서, 그죠? 그 전에 발생해서 과거의 특정한 때까지를 나타내는 것, 이 기간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과거 완료, had pp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완료는 미래의 특정한 시점까지, 그죠? 그 이전에 발생할 수도 있겠죠? 지금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발생한 시점 먼저 이렇게 발생을 하고, 그것이 미래까지 계속된다, 그죠? 영향을 미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는 미래 완료 구간이라고 보통 will have pp라는 형태로 쓰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완료 시제는 기간의 개념을 나타내는 시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 형태 현재 완료 have pp를 쓰고요. 현재 완료 수동 여러분들 형태 주의하셔야 되겠죠. 수동은 have been pp입니다. 그다음에 완료 진행 시제. 완료 진행은 뭐냐면 그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통 완료 결과 계속 경험을 나타내는데요. 그 가운데서 계속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그죠? 지금 현재도 진행되는,
그죠?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고 지금 현재도 진행되는 개념일 때 우리가 현재 완료 진행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자, 그거는 have been ing라는 형태로 표현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과거 완료 had pp로 표현하는 거죠. 뭐 미래 완료는 will have pp로 또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시점과 그리고 기간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더 각각 시제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시제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기본 시제. 우리가 현재, 과거, 미래, 그죠? 이 세 가지 시제를 기본 시제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쓰임새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 뭔가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시제는요, 그죠? 말 그대로 현재, 그죠? 일어나는 동작이나 상태를 기술할 때 쓰는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상태를 기술할 때 He has a large publishing company, 그죠? 아주 대규모의 출판사를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죠? 상태를 나타내겠죠?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동작을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I go to school by bus, 그죠? 버스로 학교에 간다. 뭐 습관적으로. He usually gets up at 6 every morning, 그죠? 매일 아침 6시에 일반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있어요.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동작.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현재 상태, 그죠?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동작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 여기 나오는 usually라는 부사, 그죠? 그 밖에 뭐 each라든지 혹은 뭐 every라든지 이런 것 다음에 그죠? 어떤 시점이 나오는 그러한 개념, 이런 어구들과 많이 어울려 쓰이겠죠?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하시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보편적인 진리, 현재 사실, 뭐 수학적 사실, 격언, 속담 이런 것들은 항상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My father told me that, 그죠? 우리 아빠가, 내 아빠가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말한 거는 시점이 과거죠, 과거. told, 그죠? The earth is round, 그죠? 지구가 둥글다고. 이거는 뭡니까? 보편적인 진리겠죠? 그러니까 앞에 아무리 과거 시제가 쓰였어도 뒤에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할 때 시제일치 법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할 텐데요. 그 시제일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The earth is round라는 거죠. 보편적인 진리. 두 번째 보면요. My father told me that honesty is the best policy. 그죠? 정직이 어떤 최선의 방침이다. 격언 속담, 그죠? 역시 현재 시제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My father told me that his friend is now in Seoul. 그의 친구가 지금 현재 서울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말한 시점은 과거라 하지만 지금 현재의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is, 그죠? 그의 친구가 지금 서울에 있다라는 현재의 사실이죠. 그래서 시제일치 법칙을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뭡니까? 현재 시제로 써줘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 그걸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그 현재 시제에서 주의할 점, 미래 대용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죠? 미래 시제를 대신해서 우리가 현재 시제로 써준다라는 건데요. 그죠? 이 왕래 발작 동사 오고 가는 거죠. 뭐 출발하고 도착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개시 종료, 그죠? 시작하고 끝나는 거 이런 등의 동사가 미래 표시 부사구, 그죠?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구와 함께 쓸 때는 현재 시제로서 가까운 미래를 표시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뭐 쉽게 뭐 지하철 같은 데서 그죠? 뭐 어디발 기차가 지금 들어옵니다. 그죠? 뭐 곧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들어오고 그죠? 들어올 겁니다가 아니라 그냥 들어옵니다 해도 그죠? 이게 가까운 그죠? 곧 있으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말도 그죠? 현재로서 미래를 대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he starts for Seoul tomorrow. 내일 서울을 향해서 출발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출발합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는 다음 주에 돌아올 겁니다가 아니라 돌아옵니다라고 해도 미래 개념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래 대용과 관련해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간 조건의 부사절. 여러분들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꼭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서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나 조건의 개념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그죠?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에 현재를, 그죠? 미래 시제를 안 쓴다라는 겁니다. 미래 시제를 써야 할 자리에 현재 시제를 써주고요. 미래 완료 대신에 현재 완료를 쓴다라는 거죠. 그죠? 미래 완료를 써야 할 자리에 현재 완료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 뭔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문장 구성을 그죠 공부할 때 부사절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저 문장의 맨 앞에 와서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부사의 자리에 여기에 뭐가 주어 동사를 갖춘 절의 구조가 따라 나오는 것. 따라서 이 동사와 이 동사를 연결하려면 여기 접속사가 필요하다는 것.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부사절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부사절. 그죠? 그래서 보통 부사절을 나타내는 접속사들, 보통 시간, 이유, 조건, 양보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특히 시간과 조건의 개념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이 내용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시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 알고 계셔야 되겠죠? when, 그죠? 뭐뭐 할 때, after, before, 뭐뭐 한 이후에, 뭐뭐 하기 전에, until, 뭐뭐 할 때까지,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by the time, 여러분들 by the tim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by the time 하나의 접속사로 기억해 주십시오. 뭐뭐 할 때쯤, 그죠? 혹은 뭐뭐 할 때까지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만약에 if가 있겠고요. 만약에 뭐뭇이 아니라면, 그죠? 뭐 unless, once 일단 뭐뭐 하고 나면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런 그 부사절에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의미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로, 그죠? 미래 완료 대신에 현재 완료로 써준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내용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보면 By the time you get this postcard, I'll be in Japan. 그죠? 당신이 이 엽서를 받을 때쯤 이겁니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죠? 그럼 미래 개념일 거란 말입니다. 근데 you get이라는 현재 시제를 써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엽서를 받을 때쯤 나는 일본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그죠? If anything comes up, 그죠? 뭐 어떤 일이 생기면 I'll let you know immediately. 당신에게 즉각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아직 안 생겼죠? 나중에 생길 텐데 comes up이라는 현재 시제로 써준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구문은 여러분이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죠? It will not be long. 그죠? 혹은 it will not be long time. 그죠? 이렇게 will not이 들어가면요. not이 있으면 머지않아 뭐뭐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before가 오죠. before가 오고 요게 여러분들 gets 현재 시제로 들어가야지 돼요. 여기가 미래가 있어도 이게 부사절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머지않아 그는 곧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좋아지기 전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다라는 개념이니까 머지않아 곧 뭐뭐 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표현이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이 before 뒤에 여러분들 주어 동사 이 동사를 현재 시제로 써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반면에 여러분들 it will be long, 그죠? It will be a long time. 이때 not이 없어요, 그죠? not이 없으면 그때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가 그죠? 돌아올 거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역시 before 뒤에 he comes back, 그죠? 그가 돌아오기 전에, 그죠? 돌아오기 전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가 올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아무튼 이 구문 그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before 뒤에 동사의 형태, 시제를 현재 시제로 써준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개념이 적용되는 것은 뭐예요? 부사절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부사절. 그죠? 제가 부사절일 개념을 앞에서 알려드렸죠. 이 부사절에서만 적용이 돼요. 다른 그죠? 뭐 명사절이라든지 형용사절이라든지 혹은 같은 부사절이라도 여러분들 의지를 나타낼 때는 이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참고로 보도록 하죠. 자, it's impossible to anticipate when it will happen. 그죠? 자, when이 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뭡니까? 부사절이냐? 그죠? 부사절, when이 부사절을 이끌 때는 주어가 뭐뭐 할 때라는 개념으로 해석이 될 때 부사절을 이끕니다. 근데 이거는요,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to anticipate, 뭐 예상하는 것이. 언제 그것이 일어날지를 이거죠. 자, 그러면 이 when은, 그죠? 우리말로는 일단 언제라고 해석이 됐고요. 언제라고 해석이 될 때는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그죠? 언제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죠.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의문사는 무슨 절을 이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명사절을 이끈다 그랬죠.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되는. 여기서도 이 anticipate, 그죠? 예상하다, 예측하다라는 개념의 타동사의 뭡니까? 이게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것이 일어날지를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죠? 목적어가 되는 절 명사절이기 때문에
it will happen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it happens라고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때는 미래의 개념을, 그죠?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문 보죠. The day will soon come when you will regret i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는 이것도 역시 when인데요. 이때 when은 자, 얼핏 보면 여러분들 무슨 절 같아요? 부사절 같죠? 그죠? 근데 우리가 부사절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좀 볼까요? 자, the day, 그날은 will soon come, 곧 올 겁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때, 그날은 곧 올 겁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당신이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다. 이런 식이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아, 그렇다면 이게 지금 원래는 the day when 이렇게 붙여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the day when you will regret it이 나오면 주어가 동사 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이 좀 불안해 보이기 때문에 문장을 좀 안정되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 when 이하를 the day 뒤에 와야 할 when 이하를 뒤쪽으로 동사 뒤쪽으로 빼준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when은 이때 when은요, 여러분들 뭐뭐 할 때 이게 아니고요. 해석을 하지 않죠. 관계부사로 쓰인 겁니다. 관계부사. 우리가 관계사절에 여러분들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절의 기능을 한다 그랬죠. 관계사절 앞에 선행사를 꾸며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그 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절이다. 즉 관계사절, 관계부사로 쓰인 그러한 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당신이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날, 후회해야 안 해요 지금은? 지금 안 하죠? 그러니까 미래에 후회할 거란 말이에요. 이 때문에 will regret을 그대로 써주는 그러한 구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사절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주어의 의지를 나타낼 때는 그때는 will을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if you will be going to the party, 만약에 당신이 네가 will be going to the party, 그죠? 기어이 그 파티에 가겠다고 한다면 let me know in advance, 미리 좀 알려줘라 이런 식이죠. 물론 여기는 여러분과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이지만 주어의 의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때는 will을 그대로 쓰고 있는 그러한 구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시간 조건의 부사절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머릿속에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 시간 부사절이 적용되는 그러한 부사절과 그 이외에 명사절, 형용사절 뭐 이런 것들 그죠? 제대로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 부사절 마무리 졌고요. 그 밖에 이제 그 또 현재 시제를 쓰는 상황들을 좀 보면요. 자, 뭐 역사적 현재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죠. 이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은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근데 좀 더 선명하고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뭐 Caesar leaves Gaul, 그죠? crosses the Rubicon and enters Italy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뭐 시저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를 떠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루비콘을 건너서 이탈리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6번을 보면요. 현재 완료의 대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도 뭐 그냥 참고로 하십시오. 그죠?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forget, hear, 그죠? remember, see, understand 등의 동사는 현재 시제로 현재 완료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끔 보죠. I hear he died of lung cancer. 그죠? 나는 듣는다가 아니고요. 들었다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가 폐암으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할 때 have heard가 아니라 그냥 hear로 현재 시제로서 그냥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forget, 그죠? hear 듣다, remember 기억한다, 이제 see 안다, 그죠? understand 이해한다, 뭐 이런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동사, 이런 동사들이 현재로 써서 그죠? 현재 완료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가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현재 시제가 아니라 이제 과거 시제입니다. 그죠? 과거 시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 좀 정리를 해보죠. 자, 과거 시제는 과거의 사실이나 동작을 나타낼 때 당연히 쓰겠죠. 그죠? 과거 시점에서 일어나는 그죠? 동작이나 어떤 상태를 기술합니다.
자, 그래서 she lay in bed all day long. 자,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런 뜻이네요. 그다음에 I met her very often at her office. 그죠? 사무실에서 매우 자주 그녀를 만났다라는 뜻이죠. 과거의 그죠? 동작을 나타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과거 시제에 있어서 좀 주의할 것, 과거 완료 시제의 대용이라는 것 있어요. 그죠? 과거 완료. 여기서 과거 완료라는 것은 여러분 대과거를 의미합니다. 과거보다 하나 먼저 일어난 그죠? 그 사실을 기술할 때 우리가 had pp를 써서 나타내죠. 그걸 이제 과거로 쓸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뭐냐 하면 문장 내에 여러분 시간의 전후 관계를 나타내 줘야 할 때 우리가 과거보다 하나 먼저 일어난 것은 had pp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문장 내에 after나 when, before, until, by the time, as soon as 이런 그 시간의 전후 관계를 명백하게 나타내주는 접속사. 그죠? 여러분들 after, before는 뭐뭐 후에, 뭐뭐 전에니까 시간의 전후 관계가 명백하게 나타나죠. 그죠? 이럴 때는 시간의 전후 관계가 명백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had pp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The bus had started before I reached the bus stop. 그죠? 내가 버스 정류장에 도달하기 전에 버스는 이미 출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착한 게 먼저예요? 출발한 게 먼저예요? 당연히 출발한 게 먼저겠죠. 그러니까 내가 도착한 거 reached 과거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먼저 일어났으니까 had pp를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 before라는 것이 있으니까 굳이 여기다가 had pp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과거로 써준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대과거를 과거 시제로 대신 써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when I had finished my homework, I went out. 그죠? 내가 내 숙제를 끝마쳤을 때 나는 뭐 외출을 했다, 나갔다라는 개념인데요. 저 숙제를 끝낸 게 먼저겠죠. 그리고 나갔겠죠. 근데 when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굳이 had pp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개념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had pp 대과거 시제를 그죠? 대신해서 그냥 과거로 표시하는 그런 상황도 여러분들 알아주십시오. after, before, 뭐 until 뭐 이런 그 시간 관련 어구, 명백한 시간 관련 어구가 들어갈 때는 과거를 그냥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보죠. 자, 과거가 나타낼 수 있는 것, 또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습관,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죠. 과거 시제로 나타내기도 하지만요. 이 습관을 나타낼 때 특히 여기 나온 used to와 그 다음에 would라는 조동사를 써서 표현합니다. used to 앞에 여러분 비동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used to예요. 그리고 동사 원형. would도 그렇죠. 자, 그래서 그녀는 그죠? 매주 일요일 날 교회에 가곤 했다. 과거에 갔죠. 근데 지금 뭐 안 간다라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낼 땐 used to. 그다음에 would는 여러분 불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내죠. He would often sit up late at night. 그죠?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있곤 했다. 뭐 불규칙적인 습관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used to와 would. used to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동작을 나타낼 때도 쓰고 상태를 나타낼 때도 써요. 그죠? There used to be a pond here. 그죠? 뭐 10 years ago. 그죠? 10년 전에 여기 연못이 하나 있었다. 이 상태를 나타낼 때 used to를 쓰는데요. would는 여러분들 상태를 나타낼 때는 쓰지 못합니다. would는 동작만을 나타낼 때 쓴다라는 거 그것도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 그죠? 여러분,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 시제로 쓴다, 그죠? 이거 역사적 사실 중요한 내용입니다. 항상 과거 시제가 되지요. 자, 그래서 Columbus discovered America in 1492, 그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했다, 1492년에. My teacher said, 그죠? 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World War II broke out in 1939, 그죠? 그 세계 2차 대전이 1939년에 발발했다고, 그죠? 여러분들 얼핏 잘못 생각하면 선생님이 말한 시점이 과거고 그거보다 그죠? 더 먼저 일어난 거니까 이걸 뭐 had pp로 써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역사적 사실은 had pp로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단순 과거 시제로 쓴다라는 거 그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과거의 경험입니다. 그죠? 원래 이제 현재 완료의 경험을 대신해서 그죠? 흔히 never, ever, 뭐 sometimes, often 이런 등의 경험 부사를 함께 사용할 때는 과거 시제를 가지고 현재 완료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경험에 한해서요.
자, 그래서 Did you ever visit Disneyland? 그죠? 디즈니랜드를 가본 적이 있니? 라고 할 때 원래는 Have you ever visited?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지만 그냥 Did you ever visi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그러한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과거 시제. 자, 과거 시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시제로 가볼까요? 자, 미래 시제. 미래 시제는 우리가 보통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미래 동작이나 상태를 기술할 겁니다. 미래 시제는 뭐 좀 세부적으로 나눠지는데요. 단순 미래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의지 미래가 있습니다. 자, 이 단순 미래부터 좀 알아보면요.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결정되는 미래를 우리는 단순 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옛날에는 will과 shall을 그죠? 뭐 구분해서 썼는데 요새는 그냥 will을 다 쓴다. 단순 미래는 무조건 will로 표시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ll be 30 years, 그죠? I'll be 30 years old next year. 내년에 30살이 될 것입니다. 그죠? 내년. 그다음에 you will get well soon. 그죠? 당신은 곧 뭡니까? 몸이 좋아질 겁니다. get well, 몸이 좋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will you be free tomorrow? 그죠? 내일 좀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거고요. will he recover soon? 그가 곧 회복될까요? 이런 뜻이네요. 자, 그래서 단순 미래는 여러분들 무조건 will을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지 미래가 있는데요. 이것도 뭐 그렇게 썩 중요하지는 않은데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이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 평소문, 그죠? 1인칭에서는 I will을 씁니다. 내가 뭐뭐 하겠다. 나의 의지죠. 그러니까 will이 여러분들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 3인칭일 때는 여러분들 will 대신에 shall을 쓰는데요. 이거는 뭐 그렇게 쓰임새가 많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이걸 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참고로, 그죠? You shall, he, she shall 하게 되면 나는 너에게 혹은 그녀에게 뭐뭐 하도록 하겠다. 그죠? 내가 시키겠다. 이런 의미예요. 자, I will은 그죠? I will go there even if it rains. 비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갈 거다 하면서 나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자, you shall have this English book. 그죠? 당신이 갖게 될 거다. 내가 너로 하여금, 그죠? 내가 너로 하여금 뭐 영어책을 갖게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죠? I'll let you have this English book. 그죠? 내가 너로 하여금 그죠? 이 영어책을 갖도록 해줄게. 해줄 거다. 그죠? 내가 너에게 이 영어책을 줄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로 하여금 뭐뭐 하게끔 하겠다라는, 그죠? 보통은 우리가 let you 다음에 동사원형 써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I'll let you 뭐뭐, I'll let you 뭐뭐. 그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이런 쓰임새가 오히려 더 많죠. I'll let you 뭐뭐, 그죠?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He shall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He shall have everything he needs. 그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갖게 하겠다. 내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I'll let him. 그죠? Let him have everything he needs.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you, he, she 뭐 shall이 나오면 그죠? I'll let you, I'll let him, I'll let her 뭐 이런 식으로 let 동사를 써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you shall, he, she shall이 나오면 뭐뭐 하도록 하겠다라는 의미로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다음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질문을 받는 상대방의 의지를 물어보는 게 즉 의문문이죠. 의문문.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 1인칭과 관련해서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shall I, shall we 이 표현입니다. 그죠? shall I 제가 뭐뭐 할까요? 그죠? Do you want me to 이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Do you want me to 제가 뭐뭐 할까요? Shall we 우리 뭐뭐 할까요? 이러죠. 뭐 shall we dance 그죠? 뭐 옛날에 영화 제목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상대방의 의지를 물어볼 때 뭐뭐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으로서 여러분들 shall I, shall we 이런 표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뭐 2, 3인칭 같은 경우는 will로 써서 표현하면 됩니다. Will you 그죠? 뭐 당신이 뭐뭐 할래요? 그죠?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will he, will she 그녀에게 하게 할까요? 이런 뜻이에요. 자, shall I 할 때 여러분들 do you want me to 그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Do you want him, her to 이런 식으로 3인칭일 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뭐 shall I go? 그죠? 제가 갈까요? 그죠? Do you want me to go? 내가 가기를 원하느냐? 뭐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shall I hear from you soon? 그죠? 곧 소식을 보내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will he go, shall he go, 그죠? 당신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를 가게 할까요? 이런 식이네요.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shall I, shall we 정도만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의지를 물어볼 때는 shall을 써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가죠. 자, 그리고 문장 주어의 의지, 그죠? 문장의 주어의 그죠? 의지. 인칭에 관계없이 무조건 will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I'll be happy. 나는 기쁠 거다. If she will accompany me. 그죠? 그녀가 나와 함께 기어이 동반한다면, 나와 함께 간다면 이런 뜻이네요. 그래서 she의 의지를 나타낼 때 그냥 will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래 시제를 나타낼 미래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표현이 will 플러스 동사원형인데요. 그 will 플러스 동사원형을 대신할 수 있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겠죠. 대표적인 게 be going to입니다. 그죠? be going to. 그죠? 그다음 be about to. be about to는 막 뭐뭐 하려 하다라는 표현이겠죠. be due to. be due to도 알아두십시오. 뭐 말 예정이다. 그다음에 be to. 그죠? be to는 여러분 be to의 용법이 우리가 보통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투부정사에서 배울 텐데요. B2가 뭘 나타낼 수가 있다? 예정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문 보면요. Lunch is going to be ready soon. 그죠? 점심이 곧 뭡니까? 준비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she is going to be a physician. 의사가 될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he is about to leave Seoul. 그는 막 그죠? 서울을 떠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표현로 쓰면 beyond the point of ing. 그죠? 막 뭐뭐 하려는 참이다라는 뜻이네요. 그다음에 she is due to graduate in June. 그죠? 그녀는 6월에 졸업을 할 예정이다. 그다음에 an investigation is to be taken. 그죠? 조사가 그죠? 뭡니까? 이루어질 예정이다라는 거죠. 자, 그 밖에 여러분 be supposed to, 그죠? be supposed to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be expected to 알아두시고요. be supposed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죠? 뭐뭐 하기로 되어 있는 거 be supposed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할 때는 expected to를 쓰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he is supposed to arrive at 6, 그죠? 그는 6시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 be supposed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 시제까지 기본 시제들을 전체적으로 쭉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현재 시제, 그다음에 과거 시제, 미래 시제에 있어 중요한 내용들. 현재 시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그죠? 네, 현재가 우리가 미래를 대용하고 현재 완료가 미래 완료를 대용한다는 그것이 여러분들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과거 시제. 과거 시제는 여러분들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실을 나타낼 때 우리가 과거 시제를 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좀 언급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이 과거 시제와 어울리는 시간 관련 어구들이 있습니다. 그걸 꼭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문장 속에서 ago, 그죠? 2 weeks ago라든지 3 hours ago라든지 이렇게 ago가 들어가는 표현. 그다음에 yesterday, 그죠? yesterday morning, the day before yesterday 이런 표현들, 그저께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last 다음에 시점, last week, 그죠? last year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 그런 문장들은 항상 단순 과거를 써줘야지 돼요. had pp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고요. ago, 그 다음에 last 다음에 시점, 그 다음에 yesterday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in 다음에 과거 연도, 그죠? in 다음에 과거 연도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과거이라는 하나의 사실을 기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단순 과거 시제로 써줘야 된다는 거 그것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네요. 자, 과거 시제 중요한 부분 그거요. 그다음 미래 시제는 보통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나타내고, 그죠? 우리가 be going to라든지, 그죠? be about to라든지, be due to라든지, be to의 용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밖에 단순 미래, 의지 미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특별히 중요한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shall I, shall we 뭐 할까요? 상대방의 의지를 물어볼 때 shall 쓰는 거 그런 특이한 것들을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행 시제로 가도록 하죠. 자, 진행 시제. 자, 진행 시제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낼 때 쓰는 시제가 진행 시제입니다. 보통은 비동사 뒤에 ing를 써서 표현을 하겠죠.
자, 그래서 진행 시제 뭐 현재 진행 있고요. 뭐 과거 진행, 미래 진행이 있을 텐데, 자, 그 진행 시제는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이 진행 시제가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게 있어요. 진행 시제가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만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굉장히 긴 기간을 나타내는 어구들과는 함께 쓸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죠? 뭐 every morning, he's writing the day schedule, 그죠? 예, 매일 아침 그는 그날의 일정을 짜고 있는 중이다.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every morning과 이런 표현들과는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he 뭡니까? He's writing이 아니라 he writes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죠. The day schedule, 그죠? 그날의 일정을 짠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진행 시제 항상 여러분들 일정 기간만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을 미리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죠? 그는 뭡니까? 서울에 산다. 뭐 우리가 요 문장, 그죠? He lives in 서울. 요 문장과 He is living in 서울. 자, 이렇게 이제 두 문장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될 텐데, 그는 서울에 사는 거죠, 그죠? 현재 뭐 살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 현재 시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인 사실을 기술할 때 그죠?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긴 구간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앞으로 당분간은 또 서울에 살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에 산다라는 거고요. 그는 서울에 살고 있다. 그러면 어감이 어떤가요? 어감이. 그는 서울에 살고 있다. 그러면 과거에는 안 살았는데 지금 현재 당분간 그죠? 지금 서울에 살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 거겠죠. 그것이 여러분 진행 시제가 뭘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일정 기간만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좀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진행 시제가 쓰이는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진행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내죠. 그죠? 그래서 I'm now playing tennis. 내가 지금 뭡니까? 테니스를 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말로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죠? He is staying in 부산 now. 그죠? 지금 부산에 머무르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죠. 자, 뭐 반복적인 행위, 습관을 나타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이 always, 그죠? 진행형이 우리가 always라는 뭐 부사 항상, 그죠? 그다음에 뭐 continually 계속해서 뭐 영원히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이런 부사들과 함께 쓰이면요. 이게 어떤 항상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고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죠? 습관을 나타내는 그러할 때 씁니다. 자, 그래서 she's always speaking ill of her husband. 그죠? 이거는 항상 뭡니까? speak ill of는 좀 헐뜯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녀의 남편을 헐뜯고 있다가 아니라 그녀는 항상 그녀의 남편을 헐뜯는 경향이 있다. 그죠?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형 시제가 이렇게 반복 행위, 이 반복적인 행위나 습관을 나타낼 때 이런 부사들과 그죠? 함께 쓸 때 그런 의미를 나타낸다. 그죠? 마찬가지로 she is constantly finding fault with me. 이제 find fault with의 흠을 잡는 거죠. 그녀는 항상 나의 흠을 잡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계속 그죠? 항상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시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여러분들 진행형으로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왕래 발착 동사의 진행형. 거기에다가 미래 부사고, 그죠? 뭐 나 곧 갈 거야라고 할 때 I'm leaving soon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곧 떠나고 있다 이게 아니라 나 곧 갈 거야 할 때 I'm leaving soon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we are leaving for Paris tomorrow. 내일 뭡니까? 파리를 향해 출발을 할 거다 이런 뜻이고요. Father is coming tonight, 그죠? 아빠가 오늘 밤에 오실 거다. 이렇게 진행형으로서도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과거 진행입니다. 과거 진행은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진행 중이었던 동작을 나타내겠죠. 뭐뭐 하는 중이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he was teaching English when I entered the classroom. 내가 뭡니까? 교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Father was reading a novel when I entered the room.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아빠는 뭡니까? 소설을 읽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그죠? 과거에 진행 중인. 근데 이런 두 동작이 여러분 동시에 발생할 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여기 그냥 he taught English. 그죠? 과거 시제로 써주면 안 됩니다.
두 동작이 동시에 발생할 때, 두 동작이 연관이 있으면서 동시에 발생할 때, 여러분들 뭡니까? 긴 동작을 진행형으로 써주고요. 짧은 동작을 단순 과거로 써줘야 되는 그러한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에 들어간 게 그저 긴 거예요? 아니면 영어를 가르치는 게 긴 거예요? 영어를 가르치는 게 긴 거죠. 그러니까 he was teaching English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빠가 소설을 읽는 게 긴 동작이죠. 내가 방에 들어간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동작은 단순 과거로, 긴 동작은 진행형으로. 그죠? 네, 그렇게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이걸 둘 다 그냥 과거 시제로 써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영어를 가르쳤다. 그럼 별개의 동작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내가 들어간 거랑 가르친 거랑 전혀 상관없는 동작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뭡니까?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던 중이었다. 가르치고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뭐뭐 하는 중이었다. 자, 그런 거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 진행형입니다. 그죠? 미래 진행형. 어떻게 쓰겠어요? will be ing로 쓰겠죠? 그죠? 그래서 미래 어떤 시점에 동작이 진행 중일 것이라고 추측해서 말하는 것. 그죠?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자, he'll be teaching English at this time tomorrow. 그죠? 그래서 그는 내일 이맘때쯤 영어를 가르치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이네요. 그죠? 그래서 미래 진행까지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진행 시제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게 진행형을 쓰지 않는 동사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종종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니까 각별히 위해서 알아두십시오. 첫 번째, 진행형을 쓰지 않는 동사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 진행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뭐 love, hate, like, dislike, prefer, want, fear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나는 뭐 그죠? 당신을 미워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아니라 그죠? 그냥 난 당신이 밉다 이런 식으로 I hate you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I'm hating you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일반적인 감정일 때요. 일반적인 감정. 뭐 보통 뭐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I love you 그러죠. I'm loving you 뭐 이런 식으로 잘 안 쓰죠. 그래서 일반적인 감정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감정 동사는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 두 번째,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그죠? 상태. 이미 지속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역시 진행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죠? resemble, 닮다라는 게 있죠. 이미 닮아 있는 상태죠.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다. 그죠?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미. differ, 다르다. 그죠? seem, 뭐뭐처럼 보인다. appear도 마찬가지고, look도 그렇고요. lack, 부족하다. exist, 존재하다. 그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녀의 엄마를 뭐 그저 닮고 있는 중이다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she resembles her mother, 그죠? 매우 닮았다라는 뜻이네요. 그다음에 인지 인식, 그죠?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know, 그죠? 알고 있다. I know, 그죠? 나도 알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believe도 그렇죠. agree, believe, think, remember, notice, forget, doubt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are you remembering what he said? 그가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중이니? 그죠? 그냥 기억하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are you remembering 쓰는 게 아니라 do you remember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 인식, 그죠? 여러분들 첫 번째 감정, 그리고 상태,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거 인지 인식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 지각동사, 그죠? 지각동사들 진행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주어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 무의지 동사로 볼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무의지 동사로. 의지가 안 들어가는 동사. see, 보다죠?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see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그냥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들어오는 것. hear도 마찬가지죠. 들리는 거를 그냥 듣다라고 할 때 그때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smell도 여러분 냄새를 맡다가 아니라 냄새를 맡는 거 의지에 의해서 맡는 거죠. 냄새가 나다라는 taste 그렇죠. 맛이 나다. feel도 여러분 느끼다가 아니라 느껴지다라고 할 때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I was hearing a strange sound, 그죠? 나는 뭡니까? 이상한 소리를 뭐 듣고 있는 중에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게 들리는 걸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행형으로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I was hearing 하면 안 됩니다. I heard a strange sound.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같은 보다래도 C는 보이는 게 들어오는 걸 그냥 보는 건데 look at은 자신의 의지, look은 여러분들 의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look at, listen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자 해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look at, listen to 이런 것들은 의지 동사이기 때문에 이건 진행형으로 쓰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구별해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유동사. 소유동사 우리말로 뭡니까? 가지고 있다죠. 그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 어떤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중이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소유동사의 개념 역시 진행형으로 쓸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행형 쓰지 않는 동사 좀 정리하시고요. 그 밖에 뭐 기타 동사 enable 가능케 하다, disable 불가능하게 하는 거죠. continue 계속하는 거, last 지속되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 진행형으로 쓰지 않음을 유의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상태 동사 혹은 무의지 동사가 이 동작 동사나 의지 동사로 이렇게 의미가 전환되어서 쓰일 때, 그렇게 취급될 때는 진행형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we are having a good time. 그죠? have가 뭐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인데 즐거운 시간을 그죠? 가지고 있다. 즐기고 있다라는 느낌이겠죠. 그죠? 즐기고 있는 중이다.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 단순히 소유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동작의 개념으로 그저 바뀐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고 we are having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she is having breakfast. 그죠? have가 여러분들 뭐 먹다임일 때, 그죠? 먹고 있다 가능하겠고요. he is having a bath now. 그죠? 지금 목욕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죠? take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he is seeing the sights of Seoul. 그죠? 서울의 광경을 보고 있는 중이다. 그죠? 자기가 보려고 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광경들을. 그죠? 눈에 들어오는 걸 그냥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려고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땐 진행형으로 가능하다. 그다음에 she is seeing him off. 그죠? see off는 뭡니까? 배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역에서 그를 배웅 중에 있다. 배웅하는 중이다. 그래서 쓸 수 있고요. we are hearing his lectures. 그죠? 우리가 그의 강연들을 뭡니까? 듣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이제 뭡니까? 주목해서 귀 기울여서 듣는 거죠. 그래서 attend and listen to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때는 진행형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 그냥 들리는 거 이런 것들은 그죠?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이렇게 자신의 의지가 들어갈 때, 그죠? 동작의 의미로 전환될 때는 진행형으로 쓰는 것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시적인 현상, 활동이나 비난 등을 나타낼 때, 그죠? 이때는 또 진행형으로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감정도 마찬가지죠. 일시적 감정을 나타낼 때는 여러분들 또 진행형으로 쓰는 게 가능해요. 자, 그래서 I'm thinking of a trip to Japan. 그죠? 일본으로의 여행을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지금 현재, 그죠? 단순히 잠깐 동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일반적으로 나는 생각할 때 나는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뭐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은. 근데 그냥 단순히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그죠? 잠깐 동안 생각 중이다라고 할 때는 I'm thinking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비난, you're always doubting my word, 그렇지? 그래서 너는 항상 내 말을 좀 의심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always 다음에 ing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하는 경향이 있다. 비난을 나타낼 때 또 이렇게 진행형으로 쓰는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진행 시제까지 다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죠? 기본 시제와 진행 시제를 이번 시간에는 좀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이번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뭐 옛날 좀 오래된 문제지만 보도록 하죠. 첫 번째, I won't go out if it will rain. 그죠? 나는 뭡니까? 외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뭡니까? 비가 온다면. if절이 시간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이죠. 이제 부사절 뒤에 미래 시제 못 씁니다. 그래서 if will rain이 아니라 if it rains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비가 온다면 if it rains 나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Lend me the book when you will finish it. 그죠? Lend me the book, 그 책을 빌려주세요. 당신이 그것을 끝마쳤을 때, 이건 때죠. 역시 시간의 부사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가 그것을 끝마쳤을 때 미래 시제 쓰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현재 시제로 써줘야 됩니다. When you finish it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에서 미래 시제를 쓰지 못하는 경우 두 번째고요. 세 번째, he has left for Busan an hour ago. 1시간 전에 부산을 향해 출발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an hour ago가 있죠? ago, 얼마 전에 명백한 과거의 한 때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시간 관련 어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has left, 현재 완료와 함께 어울려 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완료는 여러분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시제거든요. 현재의 개념이 지금, 그죠? 뭐뭐 했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죠? 이 어고와 함께 어울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has left가 아니라 그냥 left라는 과거 시제를 써줘야 됩니다. 자, 어고 때문에 안 돼. 그 다음에 4번. The day will come when you will be able to travel to the moon. 그죠? 그날은 곧 올 거다.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그죠? 달로 여행을 할 수 있게 될 날. 그죠? 얼핏 보면 무슨 절? 부사절 같지만 부사절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왜는 부사절일 때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달로 여행을 할 수 그죠? 달로 여행을 할 수 있게 될 때 그날은 올 거다. 그날이 아니죠. 그죠? 무슨 날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달로 여행을 할 수 있게 될 날, 그죠? the day를 꾸며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절에서는 여러분들 그 시간 조건의 부사들 현재가 미래를 대용하고 현재 완료가 미래 완료를 대용하는 그 내용이 적용된다 그랬나요?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will be able to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4번이 맞는 내용이죠. 5번 the house is belonging to him. 그죠? 그 집은 그의 뭡니까? 소유이다. belong to가 그죠? 누구누구의 것이다. 그죠? 누구누구의 소유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belong to는 진행형으로 쓸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형으로 쓰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답은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죠. 자, 역시 틀린 것을 골라라. 그죠? 1번. Are you hearing a strange noise? 그죠? 당신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듣고 있습니까? 아니라 do you hear? 그죠? 들립니까? 들리는 거 그대로 들리려면 그죠? 들리는 걸 그대로 듣는 거는 이게 진행형으로 쓸 수 없다라 그랬죠? 그죠? 무의지 동사. 의지가 들어가지 않는 동사들은 진행으로 쓰지 않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are you hearing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his scientific papers 뭡니까? read like novels. 그죠? 그의 과학 페이퍼는 여러분들 종이일 때는 불가사명사지만 이게 논문이라든지 그죠? 이럴 때는 가사명사로 써. 그의 과학 논문들이 read는 여러분들 읽다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뭐을 읽다 해서 타동사일 텐데요. 이게 여러분들 그 read가 타동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자동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이게 자동사로 쓰이면 또 수동의 의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읽다가 아니라 읽혀진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타동사가 그죠? 자동사적인 쓰임새로 쓰이면 그때는 의미가 수동의 의미가 된다. 셀이라는 단어가 또 대표적이죠. 셀은 팔다지만, 그죠? sell like hotdog, 그죠? 그러면 핫도그처럼 팔린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셀도 여러분들 팔다도 되고 팔리다도 돼요. 셀 자체가 그래서 능동으로 써도 이게 읽혀지다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그의 과학 논문들은 소설처럼 읽혀진다. 맞는 내용입니다. 3번 careless driving may cost you your life. 이거는 우리가 이제 문장 구조할 때 그죠? 사형식에서 cost라는 동사가 그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취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부주의한 운전이 당신의 생명을 앗아가게끔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네요. 그죠? 대가를 치르게 하다. 그죠? 4번 much of vocabulary of old English has been lost.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vocabulary라는 단어 알아두십시오. vocabulary 단어죠, 단어. 그죠? 근데 이거는 불가산명사예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복수도 안 되고요. a를 붙여서도 안 되죠. 하나의 단어는 a word입니다. word. 그죠? word, words. 이렇게 그것이 이제 단어들 이렇게 쓰이죠. 그래서 vocabulary는 불가산명사이기 때문에 much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옛 영어의 단어의 상당 부분이 has been lost. 그죠? 사라지고 없다. 지금 현재. 그죠? 그래서 과거에 사라져서 지금 없는 상태, 현재 완료를 쓰고 있는 그러한 구조네요. 5번 he is lacking in common sense. 그죠? he is lacking. 그는 좀 부족하다. 그죠? lacking이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뭐 있어서 common sense 일반 상식에 있어서. 그죠? 그래서 역시 잘못된 이건 여러분 진행형이 아닙니다. lacking 자체가 형용사로 쓰여서 부족한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 많죠. missing 없어진, 사라진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적절한 답 1번이 잘못됐네요. 이런 점들 주의하시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